1번 다항식을 보겠습니다. 항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먼저 생각해 보면은요. 항은 덩어리입니다. 항은 덩어리다. 그럼 어떻게 덩어리를 만들 수가 있느냐 하면은 덩어리는 곱이나 곱셈이나 아니면 나눗셈으로만 이루어진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덧셈 뺄셈은 안 됩니다. 덧셈 뺄셈은 안 되고 곱셈이나 나눗셈으로 이루어진 식, 그걸 우리는 하나의 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은 덩어리이다. 그런데 우리 밀가루 반죽처럼 이렇게 뭉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곱셈이랑 나눗셈은 좀 생략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덧셈이나 뺄셈은 어떻게 되느냐? 더하기나 빼기가 나오면 맥이 끊기는 겁니다. 덩어리가 아닌 거예요. 남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곱셈이나 나눗셈으로 되어 있는 식을 우리는 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식이 있어요. 다항식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 있죠? 그럼 이거는 항이 3개인 거예요. 여기 빼기가 한번 끊어주죠. 더하기가 끊어주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항, 이게 하나의 항, 이게 하나의 항이 되는 것이고, 앞에 있는 부호는 가져갑니다. 뒤에 있는 애가. 그래서 항을 모두 써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쉼표로 구분하면서 적어주시는 거고요. 좀 조심할 거는 부호를 꼭 챙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꼭 챙겨주셔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나 플러스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나의 항이 되는 겁니다. 항은 덩어리입니다. 근데 이 앞에 거는 왜 그러면 항이 될 수 있습니까? 곱셈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얘는 2 곱하기 x 곱하기 x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얘는 그럼 마이너스 물론 있긴 하지만 3 곱하기 x 이렇게 다 곱하기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덩어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중간에 뺄셈이라든가 덧셈이 나오면 항이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항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항을 일단 구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항은 차수가 몇 차입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치면은요, 여기서 두 번째 차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 차수는요, 곱해진 문자의 개수로 보면 됩니다.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나요? 가 차수를 결정하시는데요. 숫자 말고요. 문자는 우리가 x, y, z, a, b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파벳 숫자, 알파벳 문자. 자, 이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느냐? 문자의 개수가 바로 차수를 결정하시는 건데요. 앞에 거를 보세요. 문자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러니까 이는 항이긴 항인데 몇 차 항이냐면은 2차 항입니다. 왜? 문자가 2개 있기 때문에 차수가 2차가 되는 거예요. 문자, 알 수 없는 미지수. 미지수가 2개 있으면 2차 항. 그럼 뒤에 거는 뭘까요? 미지수가 1개 있죠. 그러니까 얘는 1차 항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뒤에 것도 덩어리긴 덩어리인데, 항은 항인데 몇 차 덩어리? 1차 덩어리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얘는 지금 문자가 있나요? 없나요? 문자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차수를 따진다면은 0차 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얘는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냥 오로지 상수로만 되어 있다, 숫자로만 되어 있다 해서 항상 숫자인 항이다 라고 해가지고 상수항이라는 이름이 따로 붙어있게 되는 겁니다. 숫자로만 되어 있는 항이니까 상수항이라고 이름 붙여주죠. 차수는 굳이 따진다면 0차 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덩어리의 차수를 다 구했단 말입니다. 얘는 2차 항. 왜? x가 2개 있으니까요. 하나, 둘. 곱해진 문자의 개수가 곧 차수다 라고 했으니까 문자가 2개 곱해져 있죠. x. 그래서 2차 항이 되는 거잖아요. 뒤에 있는 거는 차수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1차 항이 됐단 말입니다. 얘는 빵차 항이 됐어요. 그럼 이 세 개를 다 통틀어서 보면은 이거를 식이라고 하는데 이 식의 차수도 따질 수가 있거든요. 이 식은 몇 차식이냐 라고 했을 때 가장 높은 걸 읽어줍니다. 캡틴을 읽어줘서 얘는 2차식이에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전체를 말할 때는 식을 붙여주는 겁니다. 전체는 식을 붙여주시는 거고, 요 하나하나 덩어리는 그냥 항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2차 항, 1차 항, 상수항인데 전체 식은 2차식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 어떤 분은 얘랑 더하는 분 계시거든? 더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둘 중에 아니면 뭐 여러 개 중에서 가장 차수가 높은 거, 캡틴을 읽어주시는 겁니다. 지금 캡틴이 2기 때문에 얘는 2차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식을 따진다면 이렇게 또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차수는 일단은 2라고 나온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캡틴을 읽어준다. 3번 x제곱의 개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개수가 아니죠. 개수. 개수는 무엇이냐? 문자 앞에 곱해진 수예요. 우리가 곱하기를 쓸 때는 숫자를 먼저 쓰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앞에 곱해진 수, 이것을 우리는 개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x제곱 앞에 누가 곱해져 있나요? 이런 뜻이죠. 그럼 x제곱 앞에 2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x의 개수는 x제곱의 개수는 2입니다. 라고 하면 되고요. x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x 앞에 숫자가 얼마가 곱해져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를 빼면 안 돼요. 마이너스 붙이고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면 되고, 상수항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거는 숫자로만 되어 있는 항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부호까지 챙기셔야 되는데 플러스 1이니까 답은 그냥 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도 또 마이너스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개수를 쓴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마이너스를 꼭 붙여가지고 답을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다항식을 가지고 이제 용어들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중 다항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일단 항을 써보도록 할 거예요. 항을 적어보세요 라고 하면 항이 모두 몇 개일까요? 3개가 되죠. 더하기랑 빼기랑 이런 거는 맥을 좀 끊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빼기가 있으니까 여기 하나의 항, 또 요렇게 해서 빼기랑 더하기로 맥이 끊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항을 써보세요 라고 하면은 3x 제곱도 있고 부호 챙기세요. 마이너스 4x도 있고 플러스 1도 있다. 이렇게 3개 쓸 수가 있는 거죠. 1번 상수항은 1이다 맞나요? 네, 숫자로만 되어 있는 요 1이 바로 상수항이에요. 1번은 옳은 거네요. 옆에다가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2번 항은 3개입니까? 라고 했는데 네, 맞아요. 하나, 둘, 셋. 3개 맞습니다. 3번 x제곱의 개수는 3입니까? 그 말은 x제곱 앞에 곱해져 있는 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x제곱 앞에 곱해져 있는 수 3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x의 개수는 4입니까? 여기서 또 낚이면 안 됩니다. x의 개수는요, x 앞에 곱해주는 수인데 4가 아니죠. 부호를 챙기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4가 정답인데 여긴 4라고 했거든. 마이너스 4가 정답인데 4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렸다. 정답은 일단 나온 상태고요. 4번 다항식의 차수를 물어봤어요. 여러분 여기서 차수를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얘는 3 곱하기 x 곱하기 x거든. 몇 차항일까요? 네, 2차항입니다. 왜? 미지수가 2개가 있잖아요. 미지수가 2개, 미지수가 1개, 2개. 그러니까 얘는 항은 항인데 몇 차? 2차 항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4 곱하기 x잖아요. 미지수가 몇 개 있습니까? 1개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몇 차 항이죠? 1차 항이 되는 거예요. 얘는 아무것도 문자가 없기 때문에 빵차 항이 되는 거죠. 근데 전체 식을 볼 적에는요, 이 중에 가장 높은 거 읽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높은 거 읽어주는 거 앞에는 2가 대빵 1, 얘는 빵. 그럼 가장 큰 거는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2차식이다 이렇게 읽어줄 수가 있어요. 얼핏 봐도 2차, 1차, 빵차.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2차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왜 2차식인가요? 하면은 캡틴이 2차라서 2차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수는 2다, 2차식이다 이 말은 맞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